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S&P 500 펀드를 1년 보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 1년 보유 시 수익률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1년 보유 시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익률의 범위, 요 기간은 이제 1928년부터 2020년까지 95년 동안에 롤링 리턴 1년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익률 범위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10년 보유 시 손실이 발생할 확률 또는 최대 손실, 맥시멈 드롭다운 이 발생할 확률, 투자 기간 내 그리고 투자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 이렇게 최대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5번은 S&P 500 펀드를 1년 보유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7% 상승과 하락을 1.8회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평균 몇 개월 정도 지속되고 약세장은 평균 몇 개월 정도 지속된다. 자, 먼저 이제 1년 보유 시 수익률의 범위 요걸 보시면 1년 보유 시 아주 운 나쁜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운 좋은 강세장이 펼쳐진다면 1년에 31.36%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평균적인 시장이 전개된다면 15.64%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1년 보유 시. 운 나쁘면 마이너스 12%, 운 좋으면 31%. 하지만 그냥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15.64%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 보유 시 아주 운 나빠도 연평균 수익률은 2.98%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아주 강세장이 10년 동안 펼쳐지면 18% 계속 이렇게 매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평균적인 시장 상황이 전개된다면 10.93%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년 보유 시 플러스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 1년 보유하면 이제 수익률이 0보다 클 확률이 78.98% 정도 되네요. 그죠? 2.5% 이상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이 73.5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년 보유해도 플러스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이 73%나 되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하는 게 낫겠죠. 지금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매수하면 사상 최고점에서 사더라도 향후 1년 동안 플러스 수익률이 날 확률이 78%나 된다. 그리고 10% 이상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60.05% 정도 되네요. 10% 이상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 6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률 60%가 넘으니까 역시 지금 여윳돈이 있다면 바로 투입하는 게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익률의 범위 10%에서 20% 구간이 가장 많네요. 지난 95년 동안 요 구간에서 가장 수익률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연속적으로 2년 이상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 이후로부터. 자,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 볼 때 74년 요 기간 동안 마이너스 2회가 기록됐고 그리고 2002년 요때는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닷컴 버블 다음에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죠? 9.11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 기간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짧게 손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급반등했습니다. 그죠?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역시 다음에 바로 급반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 달러로 보는 기준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연금저축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노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장이 크게 하락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 하락폭을 크게 또 상쇄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 정도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실제 원화 대비 손실은 약 마이너스 30% 혹은 마이너스 25% 정도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위 차트를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타났던 그 다음 해에는
또 평균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 이상 하락한 연도의 다음에는 정시 평균 수익률이 27% 상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S&P 500 인덱스 펀드는 크게 하락해도 복구되리라는 이런 역사적 통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통계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개별 주식이나 특정 섹터의 펀드 그런 것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닷컴 버블에서 하락한 개별 종목들 지금까지 전고점을 회복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섹터 ETF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예로는 이제 2021년에서 2024년 요 기간 4년 동안을 보자면 22년에 또 큰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SPY입니다. S&P 500이에요. 22년에 약 18%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죠?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 기준.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가지고 실질 하락률은 약 10% 내외 정도 된다. 그리고 바로 2023년 다음에 바로 급등하면서 반등했죠. 그죠?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4년 현재까지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S&P 500을 10년 이제 보유한다고 할 때 이 최대 손실, 맥시멈 드롭다운이 발생할 확률 10%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투자기간 내에는 요 10% loss probability 보이죠? 10% 이상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이 10년 기간 내에는 뭐 1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5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10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투자 기간 내에는 36.9%의 확률로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기간 끝 무렵에는 이런 큰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2.9%의 확률로 줄어든다. 그리고 최대 손실 마이너스 40% 이상 NDD가 발생할 확률은 투자 기간 내에는 4.92%네요. 투자 기간 내에는. 하지만 10년 끝 무렵에는 이런 최대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0.57%로 줄어든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분산하면 이렇게 최대 손실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 최대 손실이라는 거는 오늘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넣자마자 이 첫 해에 마이너스 40%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자산이 6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1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불어났다가 100% 수익을 거두고 200만 원으로 불어났다가 마이너스 40% 손실이 발생해 12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의 손실이고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불어났으니까 손실은 아니죠. 이렇게 최대 손실 MDD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손실은 아니다. 내 원금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서 S&P 500 펀드를 또 1년 보유할 때 제가 이 최근 5년의 한 차트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1년 보유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7% 상승과 하락을 1.8회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렇게 한번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1, 2, 3월 달에 상승하다가 4월 달에 이렇게 마이너스 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경험했고 그리고 5, 6, 7까지 이렇게 상승하다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또 역시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강세장은 평균 54개월 정도 이어지고 약세장은 평균 23개월 정도 지속되거든요. 이 옛날에 그 캠피셔의 저서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 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요 근사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 10년을 이렇게 보면 3년 정도 이렇게 상승장이 이어지고 1, 2년 정도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대개 이렇게 3년 정도 상승하고 1년 하락하고 또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고 이게 최근 10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위에 했던 내용 다시 정리하자면 요 내용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